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태풍 남마돌이 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2주 전 태풍 흰남노로 쑥대밭이 된 포항 지역 시민들은 혹시나 하는 긴장감 속에 긴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위험 지역 주민 800여 명은 임시대피소에서 불안한 밤을 보냈는데요. 군인과 공무원, 기업체 직원들도 비상 근무를 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규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나뭇가지가 크게 흔들리고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쏟아집니다. 2주 전 물난리로 공장이 부서지고 펜션 건물이 떠내려갔던 포항 냉천에 또다시 흙탕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번 태풍으로 포항 구룡포와 경주 간포에는 70mm가 넘는 많은 비가 왔지만 다행히 하천이 범람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대송면 제네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모래로 방지 벽까지 쌓아놓았지만 다행히 강수량이 그리 많지 않아 위험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위험 지역에 사는 주민 800여 명은 대피소에서 불안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불안해 잠이 안 와요. 물이 언제 또 먼저 맨도 물이 다 막고 싶어가지고. 시골 마을의 경우 마을 이장과 동네의 젊은 주민들이 집집마다 찾아가 어르신들을 대피소로 이동시켰습니다. 자식들한테 연락 드려가지고 우리 동네를 오늘 저녁에 동네 비 오니까 부모님 모셔가라고 연락 드리고 아침에 또 방송해가지고 아들, 딸 집으로 피신을 해라고. 태풍 남마돌은 비보다는 바람이 더 무서웠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해안 전체를 집어삼킬 듯 거세게 몰려오고 방파제에 부딪혀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킵니다. 포항 구룡포에서 초속 26.7m, 영덕에서는 초속 24.1m의 강풍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바닷가 마을은 바람도 바람이지만 해일이 더 걱정입니다. 간판과 가로수, 벼가 쓰러지고 사과, 낙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주 형곡에서는 지난 16일 실종된 60대 여성이 사흘 만에 하천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포항제철소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장 둘레에 모래를 쌓고 방수벽을 설치했고 해병대 1사단은 장갑차와 고무보트를 포항 지역 소방서에 배치해 태풍에 대비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태풍 남마돌은 비교적 얌전하게 경북 동해안을 빠져나갔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2023학년도 4년제 대학 수시원서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지역대학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역시나 지역대학 경쟁률은 대체로 내려간 반면 수도권은 높아졌습니다. 수능에서 최저 학력을 맞춰야 하고 정시가 남아있기 때문에 수능까지 얼마나 집중을 이어가느냐에 따라 당락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수시 모집에서 경북대는 평균 14.28대 1, 영남대 6대 1, 계명대 6.36대 1, 대구대 4.82대 1을 기록했습니다. 대구가톨릭대 5.5대 1, 경일대 5.2대 1, 대구 한의대 6.7대 1, 경운대 4.7대 1을 기록했습니다. 대부분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소폭 하락했고 의학 계열과 공학 등 취업에 유리한 학과가 강세를 보인 일부 대학만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다소 높아졌습니다. 반면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대학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대체로 더 높아졌습니다. 내신보다 모의평가 성적이 높거나 중상위권에서의 소신 지원이 늘면서 수도권 쏠림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논술 전형은 대학에 따라 100대 1을 넘는 등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완화와 재수생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수능 원서 접수 기준으로 재수생과 검정고시 비율은 31.1%로 21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시 원서 접수 이후 수능 대비가 느슨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최저 학력과 정시에 대비해 수능까지 집중할 것을 강조합니다. 수시에 지원을 했었지만은 많은 학생들이 상량이나 또 소신 지원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합격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의 부족한 영역이나 단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철저한 학습 계획을 세워서 해마다 학령 인구가 크게 줄어들며 지역대의 존립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이 개원 31년 만에 분리된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드렸습니다만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노조는 대구 경북 단체장끼리 감정 싸움으로 졸속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생각이 다릅니다. 연구원 분리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소통 없는 분리 예산 구성원들 분노한다! 경상북도의 대구 경북연구원 분리 제안을 대구가 전격 수용하자 노조가 졸속 추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연구원을 해산할 명분도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연구원은 연구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을 현저하게 행한 바가 없고요. 그러한 부분에서는 지금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충분한 그 근거 없이 이러한 해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분리에 따른 실익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통합 신공항이나 취수원 문제부터 지방 소멸 같은 중장기 과제까지 대구 경북이 함께 고민해야 할 의제가 산더미인 지금 연구원을 분리하는 건 30년간 쌓아온 연구 역량과 인프라를 폐기하는 꼴이라는 겁니다. 100명이 넘는 직원들의 고용을 어떻게 할 건지도 문제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된 방안은 없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연구원 분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시기도 최대한 빨리 설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해산 절차를 받겠다라는 것도 그 변함이 없습니다.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조 의견을 많이 듣고 최대한 상쇄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광역 지자체가 공동으로 연구원을 운영하는 곳은 대구 경북연구원과 광주 전남연구원, 대전 세종연구원 세 곳입니다. 이 중 광주 전남연구원은 2007년 한 차례 분리됐다 연구 효율과 상생 등을 이유로 8년 만에 다시 통합했습니다. 노조는 연구원 분리가 이대로 강행할 경우 행정 소송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서 후폭풍이 갈수록 커질 걸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대구 출신 오선의 조영 전 비대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주 신임 원내대표는 오늘 경선에서 총 106표 가운데 61표를 얻었고 호남 출신 재선의 이용호 의원은 42표를 받았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정견 발표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책무는 총선 승리를 이끌기 위한 준비라는 것이고 하나된 당을 만들고 거대 야당의 무리한 공세를 막아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내용 사태와 관련해 정치적 역할이 부재했다는 비판을 받은 대구 경북 의원들이 주 원내대표 체제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한 대책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름도 방법도 제각각이지만 결국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 두 방향으로 수렴되는데요. 막연하게 기업이 늘면 인구도 늘 거다. 이런 식의 접근을 뛰어넘어서 기업 유치와 인구 대책을 보다 정교하게 결합시키는 시도가 경상북도에서 시작됩니다. 이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내 대기업들이 모두 1,00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 중 10%에 해당하는 100조 원을 지역에 유치한다는 계획인데 이 투자 유치 전략 속에 사상 처음 인구 유입 대책을 동시에 녹여 넣기로 했습니다. 인센티브를 강하게 부여해서 기업들이 우리 지역으로 좀 몰려오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인구 정책들은 단편적으로 했습니다만 이제는 각 우리 그 사업별로 인구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부서들이 협력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아픈 아이 긴급 돌봄 프로그램. 백신 등 바이오 기업 유치 대상인 도청 신도시를 시범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아이가 아플 경우 전담 돌봄사가 병원과 약국까지 동행하고 진료 결과를 부모에게 전달합니다. 발달 지연 아동을 위한 언어 심리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기업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기업을 따라 이주해오는 직원들의 생활 만족도까지 염두에 둔 전략인 셈입니다. 선별 검사 및 개별 검사를 통한 발달 스크리닝, 그리고 영유아 발달 지원 센터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상담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영주와 의성 등 4개 시군을 시범으로 하는 우수 외국인 유치 사업을 통해 지역의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도 해결합니다.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학생들을 염두에 둔 사업인데 한국어 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거주 비자를 발급하고 다시 2년 이상 경북에 거주하면 재외동포 비자까지 부여합니다. 문제는 기업 유치 지역이 여전히 구미, 김천 등 경북 남부에 편중된 점입니다. 기업 유치와 인구 대책을 결합하던 시도에 더해서 북부 지역 맞춤형 전략도 별도로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대구 북구청이 내린 대연동 이슬람 사원 건립공사 중지 처분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 1부는 지난 16일 사원 건축 예정지 주민들이 낸 상고를 본안 심리 없이 기각했습니다. 건축주가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처분 취소 소송 1심, 2심에서 승소하자 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에 불복해 보조 참가인 자격으로 상고했습니다.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농구단이 오늘 정식으로 대구시와 연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대구에서 홈 경기를 치렀지만 1년 동안이나 연고 협약에 난항을 겪어왔는데요. 대구의 농구 명문 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는지 석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와 한국가스공사의 농구단 협약식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최이봉 가스공사 사장, 체육회 관계자와 가스공사 선수, 그리고 팬까지 함께했습니다. 프로농구단이 우승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 신축 등의 견해차로 전임 시장과의 갈등이 있어 지난해 6월 창단 때 예정됐던 두 기관의 결심이 미뤄져 있다. 1년을 넘겨서야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들에게 큰 자부심과 즐거움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는 구단이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 농구단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며 그 어느 해보다 좋은 시즌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새로운 출발의 순간을 기념해 공개된 새 유니폼은 시즌 기대감을 더 키웠습니다. 대구시가 안정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가스공사는 지난해 6강 그 이상을 노립니다. 6강밖에 사실 못한 거는 감독이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대구 시민을 위해서 작년 이상의 성적을 내면서 어떤 오늘의 그 협약식에 그 좀 더 빛이 나도록 올 시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적만큼이나 인프라 역시 과제입니다. 1971년에 문을 연 대구 실내체육관을 포함해 주변 시설까지 올해부터 좀 더 자유롭게 쓰겠지만 대안이 되기엔 부족합니다. 연고 협약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성적과 인프라,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두 기관의 노력은 이제부터 본 궤도를 향해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칠곡군의 민간 단체들이 대구 군부대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칠곡군 발전협의회와 보훈단체 등 칠곡군의 민간단체 회원 50여 명은 오늘 외관역 광장에서 대구 군부대 유치 추진위원회 발기인 대회를 열고 군부대 유치를 통해 칠곡군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 의회 시정 질문에서 군부대 통합 이전과 관련해 칠곡군과 군위군 외에 또 다른 자치단체가 비공식적으로 의사타진을 해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구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작해 트윈데믹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1일 수요일 어린이를 시작으로 임신부와 65살 이상 노인까지 차례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생후 6개월 이상 만 8살 이하의 생애 첫 접종자는 오는 21일부터 예방접종을 하고 접종 이력이 있는 생후 6개월 이상 만 13살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는 10월 5일부터 접종합니다. 10월 12일부터는 만 75살 이상, 17일부터는 만 70살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접종하는 등 연령별로 접종 시기가 다릅니다.